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차 등을 추가 도입합니다. 2013 칠성 야시장 야맥 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행성군이 2023년도 귀농귀촌 종합학교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충북 출생아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다낭시와 실무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교원단체, 교장, 교감단 등과 교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일부러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윤수연 교사.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학부모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여전히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보호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윤 교사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의 위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무분별하게 고소를 했을 경우에 그 학부모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단체도 악성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당 교사가 아닌 교장과 교감 등 다른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너무나 복잡한 절차, 너무나 좀 알아봐야 될 게 많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사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정말 딱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달라. 광주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각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성까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어 가자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 개정과 법 개정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교육 주체들의 공감을 얻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차 등을 추가 도입해 운용합니다. 지난 2일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압축 천연가스 고압 살수차 1대와 노면 청소차 1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광명시는 시 보유 차량 10대와 살수차 4대를 운용해 미세먼지와 무더위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세먼지와 폭염의 위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청소 차량을 추가 도입했다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청소차 외관에 자원순환 경제도시 광명 문구를 새겨 주민 홍보에도 활용합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관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을 살피고 세심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일 소아 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아 휴먼시아 4단지 경로당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관내 116개소 경로당을 비롯해 모두 169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 대책 기간 동안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역 자율방재단 폭염 예찰 강화,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예비부모의 임신 준비 과정부터 출산 후 건강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인 햇빛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마포구 보건소에서 햇빛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햇빛센터는 예비 부모의 임신 준비 과정부터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지원되는 기관으로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가 제공됩니다.
이곳에는 난임 부부 상담실, 영양 상담실, 모자 건강 교육실, 임산부 휴게 쉼터, 아이들을 위한 오감 발달존, 구강 관리실 등으로 구성돼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앞으로 예비 부모를 꿈꾸는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염 대응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동대구역 광장을 찾아 폭염 대응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시는 시구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다중 집합 장소 18곳에서 폭염 대응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에는 1,10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청라수와 여름용품을 배부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생활수칙 안내와 자원봉사 활동 홍보를 병행합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 시장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봉사자들의 건강관리도 당부했습니다. 2023 칠성 야시장 야맥 페스티벌이 사흘간 대구시 칠성 야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축제는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신천강변에서 시원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얼음을 활용한 아이스 레크레이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맥주 빨리 마시기가 진행됐고 참가자에게는 야시장 바우처가 상품으로 제공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박 빨리 먹기, 현장에서 즉석으로 참여하는 거리 노래방, 대구 댄서즈 나잇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공근 어울림센터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의 장인 2023년도 귀농귀촌 종합학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귀농귀촌 종합학교는 귀농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횡성군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강의 및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정은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렸으며 주말을 이용한 농촌 기초교육, 관심 분야별 심화교육 등 총 4회 과정으로 편성됐습니다. 수료식 당일에는 귀농귀촌 멘토를 초청해 거버넌스 포럼을 진행하고 귀농귀촌 농가와 정보 공유 및 멘토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참가한 35명의 교육생 가운데 3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횡성군이 관내 6,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전일부터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신청을 받았으며 읍면별 대상자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6,295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가별 연 1회 70만 원이 횡성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신청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나갈 횡성사랑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횡성사랑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현안 및 갈등 해결을 위해 군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위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부처와 국회 면담 등을 주선하는 등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횡성사랑위원회는 사회 및 직능단체 대표, 횡성군의회 추천 등을 통해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날은 횡성사랑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으며 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횡성군 주요 현안 및 운영 계획을 청취하는 등 세부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세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4,607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 처음 시행된 출산 육아수당의 효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충북 농식품 수출이 5월부터 상승세로 접어들어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의 인삼음료와 커피 수출이 대폭 상승한 점과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의 간편식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안테나숍 운영과 글로벌 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전략을 펼친 태국과 중국, 베트남 등이 전년 대비 높은 수출액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6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증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TV홈쇼핑 충북농식품기획전과 상설 판매장 운영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품질 경영 대상 및 우수 기업으로 총 6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품질 경영 대상은 기존의 품질 경영 우수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1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품질 경영 우수 기업은 품질 관련 국제 품질 규격 인증을 획득하고 품질 경영 활동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대상으로 5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우수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8일까지 각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품질 경영 대상 및 우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예천 문화체육센터 내 텐트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집중호우 이재민을 경북도립대 신축 기숙사인 미래관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경북도립대 미래관은 1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사생실과 장애우실, 체력 단련실,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재민들에겐 이불, 개인 생필품 세트, 심리지원 키트 등이 제공됐고 공용 공간에 TV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군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3교대로 11명의 인력을 상시 근무토록 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옮긴 이재민들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가 컸던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수안리, 천양리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도화군은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이른 시일 내 호텔형 거주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중앙시장 야시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항중앙상가 야시장이 개장합니다.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올해 중앙상가 야시장은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포항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매주 특화된 테마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4배 확장되더라도 교통량은 고작 16%만 늘어난다고 분석한 광주시의 교통성 검토 자료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교통량 예상 증가 수치,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검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광주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성 검토 자료의 교통량 예측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혹에 대해 총괄 관리를 맡은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주차라든지 교통량이 허위로 사업자 일관적으로 다 스크린했거든요. 이쪽에서 장난치는 것은 저희는 스크린합니다. 과연 그럴까? 교통량 16%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묻자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다며 한 발 물러섭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교통세컨드를 제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서 교통성 검토는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해서
하지만 광주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교통성 검토 자료를 받지도 분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의견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교통 관련 사항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한테 없어요. 오질 않았다고요. 신세계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16%에 불과하다는 데이터. 결국 광주시 도시계획과와 교통정책과 어느 부서도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교통성 검토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예측 자료가 누락된 사실도 광주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성 검토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신세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다 수온도 치솟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물고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진 마량 앞바다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바다로 나와 양식장과 바다 상황을 점검합니다. 오전 수온이 24도 안팎을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 금세 26도로 치솟아 어민들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양식장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가며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어선이 일으키는 너울은 조류 흐름을 만들고 산소도 발생시킬 수 있어 어민들이 시간을 나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도 만약에 많이 데미지를 입었는데 지금 현재 고수온이 왔으면 이제 더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어를 키우는 육상 양식장도 초비상입니다. 사료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대신 산소 공급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있는데 수시로 채워넣는 액화산소 비용도 부담이 큽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도 곤두박질치고 있어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합니다. 하루에 지금 한 600kg, 700kg 정도 액화산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온이 더 높아지면은 뭐 액화산소를 하루에 한 1톤 정도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생산비와 소비 부진, 지독한 폭염까지 겹쳐 양식어가는 삼중고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에 달합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넓은 온실 안, 탐스럽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일반 농장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터치 한 번에 차양막이 열리고 온도와 습도, 채광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기존 1세대 스마트팜이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농업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격 제어, 단순 제어를 했다고 하면 원격 제어 플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정밀한 과학 용농으로 해서 작물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빅데이터로 축적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가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없어요, 인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지가 알게 되겠죠. 투입되는 노동력은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 생산성과 소득은 되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반 온실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한 농가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생산성은 22.7%, 소득은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전보다 30%에 50% 정도 증가할 것 같고 농촌진흥청은 현재 전국 114곳에 설치된 스마트팜 교육장을 오는 2027년까지 15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농업 기술이 시들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 시립합창단이 여수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여수 시립합창단은 소호 동동다리에서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부제로 무료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기가요 인디락 메들리와 윌리엄 텔 서곡 오케스트라를 선보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더위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폭염에 따른 비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일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총 4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폭염 피해로는 18개 축산 농가에서 3,090마리, 2개 어가에서 넙치 6,6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오 지사는 온열 질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 근로자와 주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도 전역 폭염 경보에 따라 분야별로 관련 실국 및 유관기관이 함께 취약 현장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공사장 등의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다낭 등 베트남 지방정부와 교류 확대에 나서며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다낭시와 실무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와 베트남은 관광과 투자 무역, 농업 수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교류와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양 지역은 향후 인적 교류는 물론 공통 관심 분야에 기초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등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다낭에서 열리는 2023년 베트남 한국 축제의 제주 대표단이, 내년도 제주 포럼에는 다낭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관광을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주 다낭 간 직항 노선이 취향해 양 지역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낭위원회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2025 에이펙 제주 유치 캠페인이 제주 이호태우 해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7일 바르게 살기 운동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에서 2025 에이펙 제주 유치 결의대회 및 줄이고 줍고 즐기자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적인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호태우 해변 정화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022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였던 방콕시에서 성원을 보내준다고 하여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도 행정시 읍면동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은 이호태우 해변 플로깅 행사에 참여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에이펙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고기뿐만 아니라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병아리콩, 렌틸콩 등 콩류와 옥수수, 아보카도 등을 섭취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